자, 단순 선형획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 선형획이 샘플 데이터는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예측 요거밖에 없어요. 요걸로 이제 예측을 해볼 건데 결과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 탄서플로우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를 언급하려는 예제예요. 실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코드가 나오진 않아요.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려면 함수 짜고 막 난리도 아니야. 자, 뭐 썼던 패키지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선형액의 문제니까 RMSE랑 R 스퀘어 스코어를 가져왔어요. 자, 자동차세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품질 검사 코드. 그냥 그 외도만 측정해서 로그 변환해야 되는지만 봤습니다. 뭐 결측치는 원래 없는 데이터였던 거 우리 이제는 뻔히 아니까. 자, 그래서 스피드는 로그 변환할 필요 없는데 제동거리는 로그 변환 필요하다고 나와서 제동거리에 대해서 이제 로그 변환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동거리를 로그 변환을 했고요. 그러면은 단위가 딱 봐도 확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수령 검증 데이터 분리를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합니다. 스케일링 할 때는 수령 검증 데이터 나눈 다음에 하는 게 정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핏이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규칙만 만들어. 이걸 가지고 훈련 데이터한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한테 같은 규칙을 써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피 트랜스폼 하면은 그 규칙이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스케일링 하면 더 이상해져.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피 트랜스폼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핏으로 규칙 만들어서 이거를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각각 주는 게 정석이에요. 자, 신경망. 선형회계에 대한 신경망이에요. 활성화 함수는 리니어고요. 옵티마이저는 ADAM, 손실함수 MSE, 평가지표는 MAE, RMSE, R스퀘어. MAE는 그 선형회계에서 로스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아까 데이터 쪼갠 다음에 입력 변수 개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걸로 입력층 정의하고 신경망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최초 입력층의 뉴런 개수를 몇 개로 잡아주느냐. 이거를 2의 배수씩 점점점 늘려가면서 최초 뉴런 개수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층을 찾아야 돼. 그래서 2부터 점점점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선형액이니까 결과값은 한 개죠. 선형. 자, 그 다음에 모델 학습 설정 컴파일 시키고 성능평가 지표 걸어주고요. 서머리 해서 층을 확인. 자,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 입력 개수가 32개다. 이렇게 하면 얘가 내부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64개라고 설정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 코드부터는 이후 코드는 기존 코드 그대로 재사용을 했어요. 성능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RMSE 값, 이거 주석 잘못됐네. RMSE 값에 대한 그 갭을 봐야죠. 이제 RMSE가 있으면 이걸로 보셔야 돼요. 자, 지금은 32개 입력층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죠. 자, 그 다음에 이후 코드는 똑같이 가요. 학습 과정 확인해 보고 이걸로 로스율이랑 RMSE 학습 곡선을 서브 플롯으로 그렸어요. 1행 2열짜리 만든 다음에 AX의 0번째에 손실률 각각 시각화해 주고요. 여기 어떤 지표로 시각화할 건지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AX1 위치에
RMSE 값으로도 해 주고요. 사실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RMSE만 갖다가 학습 곡선 보면 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있어 보이려고. 진짜로요. 자, 30 이게 이거는 과적값 너무해도 너무했죠. 자, 예측치를 구한 다음에 검증 데이터랑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검증 데이터니까 검증 데이터에 대한 실제 값과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예측 값을 산점도로 그려서 비교를 해 봤어요. 자, 처음에는 되게 못 맞추는데 점점점 갈수록 좀 그래도 근사하게 맞추는, 근접하게 맞추는 쪽으로 발전을 하네요, 얘가.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잘 못 맞추는데 속도가 올라갈수록 좀 맞추는 경향이 있고, 이대로 가면은 더 고속에서는 제동거리를 좀 더 크게 볼 것 같아요. 그쵸? 자, 요 코드를 시각화하는 중간중간에 저장하게끔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초 입력층의 개수별로 제가 미리 다 돌려본 다음에 그래프를 저장을 해 놨습니다. 최초 입력층이 두 개일 때입니다. 맞출 생각을 안 하죠. 예측값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동거리가 속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얘는 속도가 빨라져도 제동거리를 계속 일정하게 보고 있잖아요. 맞출 생각을 안 하죠. 애당초 수렴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입력층을 두 개로 했을 땐. 입력층을 네 개로 합니다. 자, 네 개로 하니까 한 15km, 시속 15km 정도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제동거리를 조금 더 높게 잡기 시작을 해요. 학습 곡선은 그래도 한 40회 정도 학습을 하니까 수렴을 하네요. 40회 만에 수렴한다? 과소적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비교는 해 봐야겠지만. 자, 8로 올립니다. 자, 한 시속 18km 정도 되니까 높게 잡기 시작을 해요. 아까는 15km였는데. 학습 곡선 한 13~14번 만에 수렴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긋나기 시작을 하죠. 자, 입력층 16개입니다. 시속 18km까지는 제동거리를 짧게 잡기 시작하다가 18km가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제동거리를 좀 더 높게 잡기 시작을 해요. 과적합이네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게 32예요. 얘는 버려야죠.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 일반화에 가장 근접하고, 그다음에 그 시속 한 18 까지는 제동거리가 좀 낮다라고 보다가 그래도 20km 정도쯤부터는 제동거리를 조금 더 높게, 제동거리를 길게 잡는 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만큼 안전거리 확보를 더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가장 채택할 만한 모형은 입력 초기, 입력 뉴런 개수를 8개로 잡은 거다라고 결론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어제 오늘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항회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측 모형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할게요. 다항회기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코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돼요.